안녕하세요. 오늘 패노션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번호 028670번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7월 19일 3시 5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1.72%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요즘 이제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다수 이렇게 어떻게 보면 힘이 없습니다. 이런 대형주들이 전반적으로 힘을 쓰지 못하는 장세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개별 종목이나 이런 이슈 종목들, 이런 쪽의 종목들이 오히려 좀 더 탄력 있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해도 대형주들은 어떠한 이제 현재 주도주나 이런 것들이 딱히 발생되지 않고 있고 시장을 좀 이끌어가는 그런 이제 핵심 종목들이 거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노션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이제 운수 창고 업종에 속해 있고 이렇게 이제 해운 업종들과 흐름들, 그 다음에 이제 항공 업종들과 흐름들을 좀 함께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운수창고 업종들 자체도 전반적으로 좀 다 약세를 보이는 그런 이제 하루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HMM 같은 경우는 거의 보합에서 끝난 것 같고 글로비스나 패노션 대부분 다 좀 약세 흐름들을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어떤 뭐 특별한 악재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기보다는요. 일단은 시장에서 외인들과 기관들의 이제 수급 자체가 매도세였고 이렇게 매도세가 계속해서 하루 종일 나오는 모습이었죠. 외국인들은 4,500억, 기관은 4,500억 이렇게 또 매도가 나왔고 업종별 흐름을 보면은 산 게 거의 없어요. 외국인들이 산 게 통신하고 기계, 비금속 광물 업종 정도만 사고 나머지는 다 팔았다는 얘기거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면은 전기가스, 운수창고 뭐 이런 것들 78억 정도만 샀으니까 뭐 특정 종목에 하나에 뭐 들어갔거나 뭐 그랬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딱히 지금 시장에서 어떤 대형주나 이런 부분들에서 매수세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오거나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힘이 거의 없는 거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거의 뭐 요새 폭염이다 뭐다 해서 폭염 관련주나 이런 쪽으로만 돈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수익률 게임 장세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급이 들어가 있고 탄력 있게 나가는 개별 종목이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수익률 게임 장세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대형주나 이런 종목들은 완전히 지금 시장에서는 좀 소외가 되어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패노션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 회사는 이제 BDI 지수를 기반으로 한 벌크 선사가 되겠죠. 예, 벌크 선사가 되겠고 최근에 벌크선 운임지수가 지난해 이제부터 해서 꾸준하게 올라오게 되면서 주가 또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BDI 지수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의한 실적적인 부분들의 기대치도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는데 현재 2분기 실적 발표를 이제 곧 하게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기대치도 여전히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2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운임지수 상승에 따라서 상당히 좀 좋게 잘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기대치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주가 상승에 좀 선반영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좀 최근에 주가의 하락은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드는데 이번 2분기 실적에 대한 증권사 전망치나 이런 부분들을 토탈해서 봤을 때 영업이익이 840억 정도가 나올 것이고 순이익이 786억 정도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큰 폭의 이익 신장세를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3분기나 4분기에도 후실적이 좀 이어지는 가운데 올 한해 실적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좋을 것이고 앞으로도 뭐 좋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건 뭐 내년은 또 내년 가봐야죠. 네, 내년 또 가보고 일단은 올해 하반기 실적이나 2분기, 3분기, 하반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좀 더 성장하는 그런 이제 실적 성장세를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BDI 지수 상승이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게 되면서 원자재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급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BDI 지수가 굉장히 작년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최근 들어서는 좀 주춤하긴 해요. 주춤하긴 하지만
지금 3000이라는 거죠. 지금 BDI 지수가 3039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만 꾸준히 유지가 돼도 하반기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굳건하게 잘 나올 것이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고, 물론 운임 지수가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익 성장에 따른 주가 상승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BDI 지수가 좀 주춤주춤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도 BDI 지수가 좀 떨어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BDI 지수가 좀 떨어지는 이유는 특별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난 이제 오늘 나온 내용들 한번 체크해서 보면은 BDI 지수인 권화물선의 운임 지수가 전일보다 34포인트 하락한 3039로 마감이 됐다라고 해요. 지난주 벌크 시장은 선물거래 시장의 약세와 모든 선형에서 조정이 발생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뭐 악재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선물거래 시장에서의 약세나 그 다음에 그동안의 대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상승했던 부분에 있어서 좀 조정이 발생했다. 뭐 이 정도인 것 같고요. 뭐 케이프 운임 지수나 이런 것들도 다 어느 정도 좀 조정이나 이런 하락세를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할 거 없는 그런 이제 좀 조정이 아니었나 싶은데, 어찌됐든 BDI 지수나 이런 부분들 좀 조정이 나오는 부분들도 최근에 좀 주가의 하락이 좀 더 깊어지고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또 이유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여기에 우리나라 국내 시장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이런 BDI 지수가 조금 주춤한 것도 일부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주가 가격이 좀 떨어졌을 뿐 다시 또 BDI 지수나 이런 것들이 또 상승을 하게 되면 또 거기서 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은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겠죠. 결과적으로 가격만 좀 떨어졌을 뿐 크게 뭐 달라진 거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기업의 가치나 이런 부분들, 실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크게 어떤 변화를 줄 만한 그런 이제 흐름들은 크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7,450원, 7,500원 자리가 좀 단기적으로 지지 라인이자 좀 버텨내고 돌려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으로 봤는데, 지금 그 구간이 오늘 시장 하락 때문에 살짝 좀 깨졌어요. 살짝 깨지고 좀 내려갔고, 지난주까지는 어찌저찌 좀 잘 버텨줬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살짝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라서 상당히 좀 아쉬운 그런 이제 부분들이 되겠고, 생각보다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어지는 모습이네요. 다만 이런 캔들의 길이라고 해야 될까요? 캔들의 길이나 이런 것들이 단봉들이 출현되고 있어요. 단봉들이 출현된다는 거는 이제 매수나 매도나 이런 부분들이 좀 소강 상태일 때 이렇게 이제 단봉들이 나온다라고 보거든요. 즉 주가의 변동성이 크지 않다라는 거죠. 하루 일일 변동성이 크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반등을 줄 수 있는 영역에는 왔다라고 보는데, 시장이 조금 더 이제 밀리다 보니까, 그리고 시장에서 대형주나 이런 쪽에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하락을 하고 기술적인 좀 중요한 자리나 이런 부분들을 이탈을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오지 않았나 싶은데, 뭐 이번 주 좀 다시 이 위로 좀 올라서면서 지켜지는지 흐름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가 더 이런 컨테이너 선사나 뭐 이런 이제 뭐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호황이라고 하죠. 이런 운임 해운주들은 3분기, 4분기가 엄청 뭐 블랙 프라이데이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컨테이너선에 이런 이제 수요도 많고 3분기에, 왜냐면 4분기가 그 블랙 프라이데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전에 3분기에 많이 좀 이렇게 수요가 폭발한다는 거죠. 운임 이런 수요가 폭발해서 3분기에 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금 또 운임 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재차 상승을 한다거나, 펜오션이 BDI가 주력이긴 한데요. 벌크선이 주력이긴 한데 컨테이너 선도 한 전체 매출의 10% 정도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운임 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상승하는 것도 결국에 펜오션한테는 또 긍정적인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조정이 생각보다 깊기는 한데, 뭐 시장의 영향이나 이런 이제 BDI 지수의 하락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조정을 크게 좀 가져가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대신에 저는 뭐 이 부분들에 있어서 달라진 거 크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조정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어느 정도 하반 경직, 더 이상 좀 떨어지지 않는 그런 구간들을 좀 찾아낸 다음에 자연스럽게 또 반등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통해서 최근에 하락을 좀 만회해주는 반등이 좀 분명히 또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일단 제일 급선무는요,
7,450원, 7,5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좀 하방 경직,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5일선 위로 올라타야 된다. 주가가 5일선 위로 좀 올라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 하락에 좀 종지부를 찍고 단기적인 방향 전환을 좀 이뤄냈을 때 조금 더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지지 라인도 좀 깼다는 게 아쉽고 5일선이나 이런 것들 위로 올라서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아직까지는 뭔가 패노션에서 좀 저가 매수세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유입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양봉으로 좀 지켜지고 5일선 위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을 때 좀 더 반등에 대한 신뢰도나 이런 부분들을 더 높게 가져가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단순히 가격이 좀 더 빠지는 거지 뭔가 기업 자체의 어떤 악재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뭐 발생하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또 회복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전에도 항상 이런 상승에 따른 조정은 있었습니다. 항상 조정이 있었고 조정 이후에는 또 어느 정도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따라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 조정 이후에 또다시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전고점 돌파 시도나 이런 부분들이 또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올라가게 된다면 이제 한 8,500원대 정도? 요 정도가 좀 기술적인 저항대로서 좀 작용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로는 현재 기준 8,500원이 좀 저항대가 될 것 같고 아래로는 7,500원 정도를 기점으로 주가의 하방 경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또 더불어서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의 수급적인 부분에서 어떤 매수세나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오지 않는 것도 주가가 좀 상승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들 기관들이 좀 아무래도 들어오려면 이런 이제 BDI 지수나 이런 것들도 다시 좀 상승 곡선을 좀 타는 그런 그림들이 좀 나와야 될 거고요. 그래야 좀 외인들 기관들의 또 단기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빠르게 또 저가 매수세나 이런 것들이 또 강하게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조정이 깊어지고 기술적인 지지 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는 있지만 어떤 뭐 기업의 본질적인 악재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 매물대 지지도 뭐 상당히 많네요. 매물대 지지도 상당히 좀 두텁게 형성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또 반등을 통해서 그동안의 낙폭을 또 만회해 가는 그런 그림들이 또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반등 나온다면은 한 7,950원 정도까지는 뭐 어렵지 않게 나올 것 같고요. 그 이상으로 가려면 좀 거래량이 실려야 될 것 같네요.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반등을 통해서 간다면은 7,950원까지는 어렵지 않게 갈 것 같은데 그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실려줘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기서 어느 정도 좀 받쳐주는 이런 지지 라인이 굉장히 두텁게 형성되어 있으니까는요. 약간 좀 흔들리기는 했지만은 추가적인 하락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제한적일 것 같고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7,950원 나아가서는 8,500원 정도까지도 또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반등을 또 가져갈 수 있는 여지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도 중장기적인 방향성이 다 우상향이기 때문에요. 중장기적인 방향성이 추세의 우상향 흐름들을 또 보이고 있다는 점도 지금의 이 하락은 좀 조정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뭔가 추세의 훼손보다는 단순한 좀 가격 조정 정도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락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뭐 이상 이제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패노션 주주님들 항상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가운데 이제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1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런 시황들 자세히 댓글로서 적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9시가 되게 되면은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9시가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1차 목표가와 손절가를 제시를 해 드리고 있고요. 보통 이제 2종목에서 3종목 정도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 주가가 상승하면 또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손실이 나면 또 손실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리딩을 이어나가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 필요하신 분들은 이 무료 추천 종목 코너 꼭 활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테마주 검색기라고 해서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버전, PC 버전 이렇게 3가지로 있기 때문에 모바일로 필요하신 분들은 모바일 버전 여러분들 맞는 거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PC 버전 필요하신 분들은 PC 버전으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의 모든 테마가 담겨져 있는 어플이고요. 그날 주도하는 테마가 어떤 종목이고 주도 업종이 어떤 종목인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어플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여러분들 주식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